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상담을 받으러 나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폭언과 폭력으로 얼룩진 부부 관계였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모습을 오랜 시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5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거 알아? 나는 나를 좋아한다. 엄마도 엄마를 좋아해야 해. 아빠도 아빠를 좋아해야 해. 자신을 제일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해. 엄마 아빠의 싸움을 보면서 자라는 5살짜리 아이가 오히려 부모를 위로해 준 거죠. 부부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겠죠. 미국의 작가 막스 루카도의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되지도 않았고 일괄 조립된 상품도 아니다. 당신은 창조주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됐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김선호 님이 처서라고 아침바람이 조금 선선한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새벽바람 아니었을까요? 한 6시쯤? 오전 한 7시, 8시 되니까 바로 그냥 기온이 훅 올라가더라고요. 오늘도 9시 기준으로 벌써 폭염경보가 발효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제주, 강원. 폭염경보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더위더라고요. 이 더위 앞에서 우리는 꺾이지 말아야 될 텐데 도대체 이 더위는 언제 꺾이는 건지. 하여간 8월 말로 가고 있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또 중요한 일이 펼쳐집니다. 오후 2시에 을지 연습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이것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되는데요.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정답은 요 3글자입니다. 3글자. 화재 구조, 또 구급 등의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이동을 위한 연습이 펼쳐지는데 이 재난 현장에서 이 차량이 빨리 투입돼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최근에 그 전기차 화재가 크게 펼쳐졌던 인천 지역에서도 이 주차장, 지하 주차장 층고가 낮아서 이 차량이 제대로 진입할 수 없어서 더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불을 끄는 장비를 갖고 있는 빨간색 자동차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거의 뭐 유치원생도 맞힐 수 있는, 유치원생들이 참 좋아하는 자동차이기도 해요. 저희 작가님이 예전 그 가수 그룹 멤버 정원관, 김태형, 이상원 씨 있었다고 힌트로 써주셨는데요. Z세대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힌트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517님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요리사이시라고요. 아이고, 더운데 더운 곳에서 또 고생하고 계시네요.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517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같이 또 챙겨서 들어보시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더라고요. 네, 간밤에 미국 3대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이 S&P 500은 0.42% 오른 5,620.85, 그리고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은 0.57% 올라서 17,918.99에 각각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도 0.14% 올랐습니다. 저희 이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록이 공개가 됐고요.
있고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이제 기대한 것처럼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네. 이런 게 확실해진 점에서 좀 안도했지만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는 좀 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된 분위기였고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 회사들도 1% 안팎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침 코스피 살펴보니까요. 어제보다 조금 오른 270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네. 코스닥은 78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2,700을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해외 시장에 비했을 때는 뭐 코스피 코스닥 네, 가장 약간 부진한 시장 거북이 걸음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달러가 약세로 네. 가고 있습니다. 원화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로 강세로 가고 있고요. 네, 몇 달 전만 해도 강달러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 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101.40으로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외환 시장에서 그 간밤에 발표됐던 이 미국 고용 지표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비농업 고용 수치를 기존 발표치보다 82만 명 가까이 하향 조정했거든요. 이 일자리 증가폭이 줄었다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미국의 고용 시장이 훨씬 좋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요. 이게 또 달러와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2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보다 2원 80전 하락한 1,333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당연히 세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달러의 흐름들이 달라지면 네. 투자자들도 움직임을 또 달리해야 되잖아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저렴한 엔화를 싸게 빌려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네. 이제는 또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헤아라, 튀르키예의 리라화 등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신흥국으로 좀 돈들이 옮겨가는 움직임이 좀 세지고 있고요. 특히 달러로 기준금리가 연 10.5%에 달하는 브라질의 헤아라를 사들이는 헤지펀드 자금 유입이 좀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 연준이 지난달 열렸던 통화정책 회의 때 네. 그 회의록을 발표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현지 시각 21일 공개된 의사록을 보니까요.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경제 지표가 지속해서 예상대로 나온다면 다음 달 회의, 9월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지난달 말 열린 회의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이 이미 나온 셈이거든요. 네. 이 지난달 금리가 동결됐지만 일부 위원들은 9월이 아니라 당장 7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물가와 고용 때문인데요. 의사록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물가 상승과 실업률 상승의 위험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 물가 상승률은 이제 장기 목표치인 2%를 향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고용 지표가 과장돼 있다.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조금 생각보다는 좀 안 좋지 않나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가 참 우리나라도 힘든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는 또 바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거의 90%가 이달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다음번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은행권에서는 또 외려 대출을 조이고 있잖아요. 네, 조금 상반된 분위기가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신한은행이 이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 대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출 실행일에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뭐 선순위 채권 말소나 감액, 주택 처분 등을 조건부로 하는 전세 대출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갭 투자할 때 임차인을 미리 구해놓고 계약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 계약하고 전세 계약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럴 때 이뤄지는 전세 대출을 막아서 갭 투자를 막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2주택자가 한 채를 팔고 나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막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집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가 거의 이제 막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도 하고 또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 플러스 모기지론 이런 것도 중단하기로 했는데 요 그 보험을 중단하게 되면 사실상 대출 한도까지도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 5,500만 원 정도, 경기에서는 4,8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사실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주택 대출 정책을 좀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민은행은 갈아타기 목적의 대환대출 그리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요. 하나은행도 금리를 높인 데 이어서 다주택자 대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기로 했고 또 우리은행도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당국의 지도 하에 네. 이렇게 또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정부 당국이 잡고 있고 전세 대출은 보통 이제 실수요자가 훨씬 더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담보대출까지 조이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이런 쪽에서 주택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 집계를 보니까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1,78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이 3개월 만에 13조 5천억 원, 1년 전보다는 30조 원 넘게 급증한 건데요. 게다가 다음 달부터 우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은행 쪽에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신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8월 들어서 14일까지 2주 만에 4조 원 이상 이제 늘어났고요. 하지만 이렇게 전세 대출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신규 주택 매입이라든가 버팀목 정책 대출 전환 등으로 이미 전세 대출 수요 자체가 좀 줄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 달 2단계 DSR 시행과 함께 이 DSR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해야 되는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 문턱을 좀 크게 높이는 분위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점수 만점으로 당첨된 사람들, 그래서 뭐 이제 분양 청약에서 성공한 사람들, 네.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이기는 해요. 만점까지 채우려면. 근데 이 사람들을 점검한다고요, 정부가? 네, 국토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타스 등을 포함해서 청약 당첨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 국토부가 상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 정도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 단지들이 포함될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타겟이 되는 거네요. 네, 이 레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네.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평균 분양가가 6,700만 원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평당 분양가가 6,700만 원대. 네, 제가 요즘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대자로 누우면 그게 회사원 연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7억 4천만 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로는 23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좀 비싸 보이는데 인근의 레미안 원밸리가 같은 평수,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0억 원대에 거래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첨이 되면 2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해서 20억짜리 로또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1순위에 178가구 모집하는데 9만 명 넘게 몰려서 평균 경쟁률이 527대 1을 기록했었고요. 네. 그런데 청약 가점 만점자, 그러니까 84점을 받은 사람이 3명이나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한 개 주택형을 제외하고 최저 당첨 가점이 모두 70점 이상이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가점 70점대 받으려면 그 부양 가족을 포함한 가구원 수가 대여섯 명, 그러니까 3대가 모여 살아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점자가 이렇게 3명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요즘 핵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이제 가구원으로 편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의심이 계속되니까 국토부도 위장 전입 여부 등을 좀 살펴보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레미안 원펜타스는 다음 달 초에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까지 마친 뒤 이 실태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만 올려서 부양가족으로 해놓고 네. 청약 점수를 높이려는 전략.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딱 타겟이 되었을 때 점검 대상에서 걸리면 청약 취소 네. 당하는 거고, 그 해당 아파트는 20억짜리 로또는 또 나중에 당첨 취소분
이른바 줍줍 물량으로 또 나와서 네. 또 시장에서 화제가 되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 들어볼까요? 코로나 유행 이후에 저녁 모임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문화도 달라졌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돈의 흐름이? 네, 중앙일보가 21일 BC카드 데이터 사업본부와 함께 주요 대면 업종의 시간대별 카드 매출 비중을 분석해봤는데요. 네. 이른 저녁 시간대 매출 비중이 줄고 오히려 늦은 시간대 매출 비중이 최근 들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전문 리오프닝, 우리 경제활동 재개라고 하는 리오프닝 직후에 2022년 상반기 전체 매출에서 오후 10시부터 자정사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였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 비중이 18%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오후 6시에서 8시 매출 비중은 19%에서 16%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두 시간대가 좀 역전되는 모습이었고요. 코로나19가 확산된 직후에는 저녁 모임이 있어도 우리가 오후 8시 이전에 빨리 끝내거나 뭐 아예 안 하거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정까지 다시 이어지는 2차 회식 문화가 좀 돌아왔다라는 그래요?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주점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식당, 이런 요식업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정을 넘어서 다음날 새벽 시간대 매출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심야 택시, 새벽 택시 이용객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계절적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상반기까지의 조사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게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지금 네. 자영업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내수 회복에 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을까요? 늦은 시간까지 소비하는 이른바 밤의 경제가 돌아온 게 아니냐, 이렇게 회복할 조짐을 보이는 건 사실 반가운 일이기는 하잖아요. 네. 요식업 소비 시간이 늘어서 매출도 늘고 또 택시와 같이 다른 업종에 영향도 미치고 또 늦은 시간대에 소비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음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하면서 좀 씀씀이도 키우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문화를 사람들이 더 이상은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대면 모임보다는 온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좀 짙어지고 있어서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트렌드를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 저녁 회식을 해도 2차, 3차 문화가 사라졌고, 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조금씩은 심야 소비가 늘어나는 기미는 보이는 거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아내가 화나서 네. TV 홈쇼핑 보다가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아, 네. 그래서 소비가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돈이 좀 많이 돌아야 할 텐데요. 네. 여행 소비 관련된 통계도 나온 게 있네요. 네, BC카드가 7월 국내 여행업종 매출을 분석해 보니까 운송은 전월보다 약 8%, 그리고 숙박은 6%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쇼핑, 의료, 교육업종 소비도 증가했고요. 특히 7월에 여행업종 매출 증가세는 1년 전, 그리고 전달과 비교해서 모두 증가세가 뚜렷했어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 20대 이하 고객이 매출 증가세를 좀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 속에서도 여행과 관련된 소비는 포기할 수 없다, 늘어났다,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소식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적으로 이것 길 터주기 훈련이 시행이 되는데요. 길에서 만났을 때 뭐 당연히 2차부터 가야 하죠. 불이 났을 때 혹은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 119로 전화하면 출동하는 이 차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후 2시에 길 터주기 훈련도 벌어지고요. 사이렌 소리 들려도 가끔 이제 이거 훈련 상황 아니야? 또 이러면서 외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훈련 상황이든 실전이든
항상 먼저 비켜줘야겠죠. 정말 쉬워가지고 정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0359님 요즘 3살 된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릅니다. 빨간 자동차가 삐뽀 삐뽀 내가 먼저 가요 삐뽀 삐뽀.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따로 교육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7320님은 아주 예전에 아빠가 친구분들과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이 그룹 노래를 불렀는데 예선 탈락했던 생각이 나네요. 아, 친구분들하고 같이 3분이서 나가셨구나. 예전에는 거의 이분들이 그 아이돌 그룹의 원조 아니었습니까? 가수 이름이기도 했던. 자, 이 3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길 터주기. 이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끼어들거나 가로막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 3글자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 영화가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어른인데 혼자 보러 가도 되나요? 아이랑 보고 왔는데 왜 어른인 제가 눈물이 나죠? 이런 댓글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뭐 캐치 티니핑, 핫추핑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랑의 핫추핑 국산 애니메이션인데요. 과연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은 어떨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SAMG 엔터테인먼트의 최재원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코스닥에 상장도 되어 있잖아요. 네, 횟수로 벌써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3G 엔터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네. 정확히 어떻게 회사 이름을 부르는 게 맞아요? 지금은 과거에는 3G 애니메이션이었고요. 네. 지금은 SAMG 엔터테인먼트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최재원 부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랑의 핫추핑이 지금 개봉한 지 얼마나 됐죠? 한 2주? 지금 네, 2주 차, 이제 3주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관객 수가 꽤 된다 하던데요. 어제까지 대략 한 69만 정도 됐고요. 예. 아마 이번 주 기점으로 70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애니메이션은 몇 명 정도의 관객 수가 기록이 되면은 대박이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국내랑 해외랑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해외 애니메이션들은 워낙 뭐 대형 작품도 많아서 이제 수백만씩 애니메이션 뭐 관객 기록을 하고 있지만 네. 국내 작품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자본이 상당히 그거보다는 좀 적고 예상하는 관객 수도 적은 편인데 국내에서 여태까지 뭐 100만 이상을 동원했던 애니메이션이 한 2작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예. 그게 어떤 거였죠?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예. 작품하고 그다음에 공룡 EBS의 이제 공룡 소재로 한 전박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전박이? 네. 그 2개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사랑의 핫추핑은 어떻게 100만 이상이 가능할까요? 지금 추세 같은 거 딱 보면. 네, 뭐 지금 추세로 보면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좀 강력히 희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뭐 전박이나 마당 나온 암탉이 과거에 벌써 그게 한 2010년대 초반 오래됐죠. 작품들이에요. 예. 벌써 횟수로 10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동 인구 수가 지금 한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다르죠. 네. 지금은 어린이들이 너무 적어서.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산율이 대략 한 40만에서 50만 됐고요. 지금은 이제 20만 명대 20만. 초반이라서.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100만에 뭐 근접하거나 100만을 넘게 되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진 환경에서 어떻게 네. 보면 선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랑의 핫추핑 최근에 보니까 뭐 예고편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네네. 대략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작품은 좀 TV 시리즈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원래 이 그 캐치 티니핑이라는 원작 TV 시리즈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 로미라는 공주와 네네네. 그 하추핑이라는 요정이 등장을 합니다. 핫추핑이 요정이에요. 네, 요정입니다. 그 둘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나 사건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TV 시리즈의 주요 스토리 라인인데 네. 이 둘이 이제 시즌 1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단짝으로 나와요, 둘이. 근데 이제 이 단짝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을까라는 소재에서 시작을 하게 된 영화고요. 그러니까 프리퀄입니다. 그러니까 TV 시리즈를 보신 아마 팬덤들이면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 저 둘은 왜 친구가 됐지? 어떻게 저렇게 서로 그 잘 전 맞지? 이야기로 거슬러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트맨 비긴즈, 뭐 슈퍼맨 네, 비긴즈 네.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KBS에서 2020년에 캐치 티니핑이 방영됐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 이야기들을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드는. 1255님이 사랑의 하츄핑 저희 둘째가 이미 2번 봤다고. 감사합니다. 안정은님은 우리 애들은 중2, 초4인데도 티니핑을 너무 좋아해요. 남자애인데도 네. 밤마다 2편씩 보고 자요. 대부분 근데 저학년이나 미취학 아동 그리고 여자 아이들한테 인기가 좀 있지 않나요? 메인 타겟은 저희가 4-7세 이제 여아들입니다. 예, 미취학.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저희 회사 자랑처럼 들으시면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20년 넘게 애니메이션 한우물을 판 전문 회사고, 그렇더라고요. 네. 예. 한국에서는 가장 큰 스튜디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작품성으로 봤을 때 물론 타겟팅은 좀 낮지만 애니메이션 퀄리티나 스토리가 진짜 재밌기 때문에 네네. 그 위의 연령대나 오히려 성인들 팬덤까지 지금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티니핑이 이게 세계관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네. 아까 그 요정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파생되는 캐릭터도 되게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게 티니핑을 그냥 전체 캐릭터 이름이라 보면 됩니까? 티니핑은 거기 나온 요정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머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머프처럼 큰 틀의 통칭하는 이름인 네, 거죠. 티니핑이고 각각의 또 이름들이 있죠. 요정들마다의. 몇 개나 됩니까? 그 요정이 지금 몇 개라고 불러도 되나 모르겠네. 뭐 말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몇 명? 네. 지금 한 100여 종, 100여 마리 이상 나왔고 이제 새로운 시즌이 나올 때마다 뭐 한 20마리에서 한 30마리 정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혹시 최재원 부대표님은 그 100개 가까운 캐릭터 이름 다 외우십니까? 저는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저희 그 막내가 이제 3학년인데 막내도 어릴 적부터 이거 줄줄 꿰고 있더라고요. 막 네. 이름 줄줄 다 부르면서 저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면서 쟤는 뭐야 다 알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자핑, 아휴찡 이름도 모르겠다. 차니핑, 앙대핑, 주루핑, 시러핑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단어에 이제 핑만 붙이면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확장성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 세계관에 빠지면 자기가 핑을 만들죠. 네. 네, 엄마는 무슨 핑이야, 아빠는 무슨 핑이야 이렇게 그런 아빠는 놀이. 버럭핑이고 엄마는 네. 시러핑이고 뭐 맞습니다. 네. 안돼핑이야 엄마는 뭐 이런 식으로. 안돼핑, 네. 하지마핑.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 세계관에 쉽게 이제 빠지고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같이 좀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세계관이라는 게 헐리우드의 큰 이제 스튜디오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들 시리즈에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이제 네. 국산 애니메이션도 그런 세계관으로 사로잡아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게 저희가 경제 방송이거든요. 네네. 등골 브레이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왜 그 파산핑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등골핑. 아니 저희가 뭐 이렇게 청문회처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캐릭터가 많고 상품화가 많이 된다는 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긴 한데, 야 이게 부모들 입장에서 또 힘이 들더라고요. 이건 근데 또 굉장히 또 전략적인 것 아닙니까? 그 특히나 이제 어린 연령대 아이들일수록 이런 콜렉팅이나 수집에 예. 되게 많은 좀 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기가 좀 있어요. 네. 과거에도 뭐 기자님도 그러셨겠지만 뭐 옛날에 우표도 모으고 그죠, 뭐 동전도 모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어떤 소비 습관들이 지금은 이제 캐릭터나 IP 중심으로 많이 변했다고 보시면 되고 포켓몬스터라는 좋은 사례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뭐 지금 3,000종이 넘는 캐릭터들이 나와 있고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요. 근데 그런 약간 그런 콜렉팅 요소를 좀 강화한 것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처럼 핑들을 수집하는 어떤 그런 구매욕을 좀 저희가 자극했기 때문에 이게 매출 중심으로 좀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뭐 작은 인형부터 큰 인형 또 그게 어디 뭐 공책 책이나 완구류에 이제 커버로 입혀서 들어가는 것까지 또 엄청나게 많이 파생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SAMG 그 엔터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오히려 애니메이션보다 그 제품 매출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그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IP들 보시면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상 관련 매출 비중보다 MD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출은 제품에서 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TV 시리즈는 더더욱 그 비중이 더 크죠. 그렇죠. 제품 그래서 매출 비중이. 애니메이션으로 번다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다른 이제 캐릭터 제품들로 벌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맞습니다. 그 뭐 겨울왕국의 엘사도 영화 박스오피스보다 엘사 드레스 매출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뭐 어디 뭐 완구며 저희 집에 참 그 이불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딸들 키우다 보니까 이불에도 그냥 뭐 공주님들이 여기저기 그려져요. 근데 그게 다 돈이라는 거고. 그렇죠. 라이선스 저희도 뭐 저희는 직접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완구 중심인데 보통 티니핑이 매년 완구로 한 500에서 6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요. 꾸준히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매년 계속해서 난다는 거죠. 이 IP가 반복된다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영화나 드라마가 IP가 딱 뜨고 나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게 좀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꾸준하게 팬덤들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저희가 라이센싱도 많이 해요. 그러면 네. 다른 회사들이 저희 IP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죠. 뭐 식음료도 만들고 말씀하신 뭐 이불도 만들고 어린이용 뭐 주스에다가 네. 캐치팀핑을 입힐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런 매출도 저희가 이제 저희 매출은 아니지만 대략 계산을 해보면 저희 완구 매출보다 그 매출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렇죠. 유관 시장이 산업이 훨씬 더, 크기 예. 때문에 완구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그래서 하나의 IP로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 이제 수천억대에 이르는 거죠. 그게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뭐 인류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뽀로로가 그렇고. 네, 20년이 넘었으니까요, 뽀로로도. 20년이 넘었네. 네, 청년이네요, 뽀로로. 20년. 네, 그러니까 이제 뽀로로를 보고 자랐던 세대들이 지금 이미 청년이 됐고요. 그렇죠. 다시 또 소비를 하죠. 네, 뭐 둘리도 그렇고요. 네. 캐릭터는 늙지 않고 네, 맞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또 새로운 캐릭터로 인식이 되고 이 티니핑도 그런 존재가 이제 앞으로도 될 수 있겠네요. 그 해외 쪽으로도 어디 많이 나갑니까? 그 라이선스나 뭐 이게 판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일단은 TV 시리즈가 먼저 저희가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서 방영이 됐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뭐 만화 전문 OTT에서 계속 1등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공중파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 규모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IP로. 그러면 또 중국, 일본에서 애니메이션만 틀어주는 게 아니라 또 역시 거기서도 그럼 제품으로 또 나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또 거기서도 또 라이선스 수수료를 네.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게 어느 나라냐 그냥 똑같이 땅땅땅땅 찍어서 나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근데 어차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추가 비용은 들지는 않고. 근데 다만 이제 뭐 이게 애니메이션이 그런 되게 좋은 사업 구조를 갖고는 있는데 네.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리 이제 타겟이 어리다 보니까 시장이 확산되는 속도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마 또 아빠가 사줘야 되니까. 예, 또한 왜냐면 뭐 성인들은 영화 드라마 보고 자기들이 막 재밌다고 SNS에 올리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파되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고 또 제품 유통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티니핑은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고 저희가 지금 과실을 더 수확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어디 인지도가 높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영화물 중에서는 지금 1등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네. 일본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단계고 완구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본에서요. 네, 저희가 완구를 일본에 수출. 중국에도 꽤 많이 나가고. 네, 중국은 라이센싱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매출 형태, 매출 규모가 한국하고 유사합니다. 혹시 이거는 그냥 높아시면 여쭤보는 네네. 건데 중국에서 그 캐릭터를 조금 이제 비슷하게 네. 예를 들어서 티니핑이 아니라 타나핑 네. 그렇게 또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요? 저희 티니핑이란 이런 포맷들이 그러니까 여아용 저희가 약간 캐릭터 수집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장르를 모아서 새로운 장르를 또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잘 되다 보니까 국내나 해외에서도 이제 비슷한 작품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티니핑 캐릭터만 100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새로운 캐릭터를 누군가 만들어내서 이게 사실은 그 캐치 티니핑에 나왔던 거야라고 해도 우리는 잘 알기 어렵고요. 네. 이지연님이 시즌 1 겨우 다 외웠더니
싹 바뀐 시즌 2 나와서 좌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외웠는데 캐릭터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현희 님이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사랑의 하츄핑 보고 좋아했다고 해요.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는데 국산이군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국산입니다. 국산.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 이런 동양권에서만 인기가 있는 건지 유럽이나 미국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진출할 수 있습니까? 그 계획도 갖고 계세요? 네, 뭐 저희가 넷플릭스에서도 그 티니핑을 이제 방영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올리자마자 이제 글로벌 순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번 그 사랑의 하츄핑 아닙니다. 사랑의 하츄핑 극장판은 아직 넷플릭스에 올라가진 않았고요. 그 전 TV 버전. 시리즈를. 네. TV 시리즈. 그 넷플릭스에서도 연락이 몇 번 온 적이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뭐냐? 예. 이게 뭔데 왜 미국 애들, 뭐 유럽 애들까지 이렇게 보냐?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이제 제품이나 MD 같은 이제 그런 대형 파트너사들이 붙어서 같이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협상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뭐 유럽이나 러시아나 미주나 남미까지 저희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캐릭터를 구상을 할 때 당연히 동서양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캐릭터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겠죠. 더 넓게 봐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K-팝이나 K-드라마를 보시면 네. 이게 꼭 뭐 이거 글로벌하게 성공시킬 거야라고 기획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미적인 감각과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들은 어딜 가나 먹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캐릭터도 한국에서 1등을 하는 캐릭터는 저희는 글로벌하게 1등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소비자들처럼 까다롭고 이렇게 눈높이 높고. 네,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눈높이를 충족하면 세계에서도 맞습니다. 통한다. 네, 식품이나 뭐나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SAMG 엔터도 이제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근데 매출 볼륨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이익은 계속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네, 적자 규모도 커져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거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손익분기 좀 넘어서면서 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뭐 상장하고 여러 가지 자본적인 확충한 이후에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성과가 난 것도 있고 성과가 좀 안 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저희가 이제 그런 숫자 관련한 부분들은 연내에는 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6393님 계약을 진짜 잘하면 좋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 손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300님은 50대 이상 세대를 위해서도 캔디를 새롭게 리모델링해 주는 티니핑을 같이 보시는 게 왜냐면 이게 나중에는 자녀 세대 또 손주 세대랑도 또 같이 보실 수 있고 물론 좀 지갑을 여셔야겠습니다만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여튼 그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도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또 응원하겠습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의 최재원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다수 위원들은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7월 미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환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계 수위가 급상승해 임진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새벽에 촬영한 접경 지역의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임진강 북측 환강댐에서 상당량의 물을 방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앞에서 사랑의 하츄핑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했는데 그 인사이드 아웃 2가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글로벌 흥행 수익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뭐 2번 이상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근데 또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교육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네.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아웃 영화 1, 2가 네. 진짜 그 심리 네.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표현해 준 거잖아요. 네, 네. 보니까 딱 5가지 감정이 1편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네. 요 구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기 네. 때문일까요? 사실 기본적인 감정이 몇 개냐는 부분은 학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의 내리기 나름. 네, 뭐 아. 예를 들어서 왓슨 같은 분은 한 3개 정도로 보시기도 하시고 이번 애니메이션에 이제 자문으로 참여하셨던 에크만 같은 경우는 6개로 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씩 학자마다 기본 감정의 수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그래도 고증이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증이 잘 돼 있다. 네, 네. 아, 일단 대표적으로 5가지의 감정으로 추린 거는 이제 스토리를 또 잘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그 라일리. 네. 근데 그 라일리랑 가장 친하거나 그 핵심 감정이 기쁨이 역할이더라고요.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의 핵심 감정이 기쁨인 거예요? 아니면 영화에서 설정만 그런 걸까요? 사실 저희 업계 이제 약간 비밀 아닌 비밀인데 네네네.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핵심 감정이 무엇이냐를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네, 거예요? 다른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라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네네. 거기를 주요로 점거하고 계시는 분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터장,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완전 주인공. 정신센터장. 그렇죠. 예. 그 반대로 슬픔이는 이제 거의 들어오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자꾸 이게 기쁨이가 그렇죠. 진정시키고 네. 저쪽 가 있어 이러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요, 우리도 좀 그래요. 우리도 특정한 핵심 감정을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경향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좀 기쁨이를 많이 동원하죠. 그냥 괜찮아요. 뭐 좋아요. 한창 신나요. 뭐 네. 아유 저는 뭐든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있는 경향성이 있고 예. 또 약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버럭이가 사실은 좀 핵심 감정일 수도 있고요. 버럭이가 센터장. 네, 예.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좀 까칠하고 좀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좀 까칠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 감정 컨트롤 센터의 중심부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편에서는 이제 그 주인공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서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불어비가 추가가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런 감정들이 새로 생기기 때문일까? 이 설정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이제 그런 감정들이 다 있는데 사실 저는 아주 그래도 잘 잡은 게 뭐냐면 이 영화가 네. 사실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될 때는 부모의 울타리에서 예.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울타리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세계에서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친구도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라일리도 바로 그 대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의 세계를 넘어서서 친구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또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불안의 감정들이 삭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이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나이. 네. 딱 그때 되면서 그러면 감정도 더 다양한 걸 느끼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새로운 감정들이 다 긍정적으로만 다가오느냐. 네. 근데 이제 커가면서 처음 느끼는 불안, 네. 당황, 따분함, 또 시기 질투 네. 이런 것들이 이 편에 추가됐던 거잖아요. 네. 또 하나가 이게 어른이 될수록 기쁨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이 편에서도 기쁨이의 역할이 좀 많이 좀 줄어들죠. 네. 이거는 당연한 겁니까? 우리 기자님 혹시 기쁜 일이 하루에 많으세요? 아니면 걱정되는 일이 많으세요? 아, 지금 심장을 타격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기쁜 일이 많아야 되는데. 네. 아이들은 정말 네. 뭐 그냥 개미만 지나가도 막 재미있게 보고 막 웃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점점 진짜 나이 들어가면서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예. 많은 걱정들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많은 짐을 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걱정들의 밑에 깔려 있는 게 불안이죠. 근데 라일리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서.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요, 심리학적인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굉장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일리가 굉장히 불안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친구들에게 단절될까봐 또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을까봐 내가 홀로 남을까봐 하는 불안이고요. 또 그 라일리가 인사이드 아웃 1편에 보면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네소타를 지나서. 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어떤 상실감 또 그런 부분으로부터 어떤 단절됐다는 어떤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다 줄거리처럼 엮여 있죠. 그래서 그 불안이라는 것은 라일리의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맥락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게 환경이 달라져서일 수도 있고 네, 커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서일 수도 있고 네, 부모 품을 떠나서 학교라는 또 사회생활을 본격화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이고 이 대목에서 속보가 들어왔네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3.5% 연 3.5% 기준금리가 이달에도 동결이 됐고요. 벌써 13차례 동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9월 FOMC 때 금리를 낮출 거라는 시장의 전망이 지배적인데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제 9월에는 금통위가 없거든요. 10월 금통위 때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 전망들이 또 우세해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그러면은 그 영화 속을 보면은 컨트롤 타워를 놓고 네, 불안이가 잡고 있다가 네. 기쁨이가 그걸 잡으려고 하고 네. 그러다가 막 기쁨이랑 슬픔이가 저 멀리까지 막 유배당하기도 하고 네, 컨트롤 타워를 놓고 감정들끼리 충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우리 실제 머릿속이나 마음속도 똑같을까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요, 정말 심리적인 장애가 크지 않은 이상 안전하지 않으면 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피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람 앞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펑펑 운다. 예. 그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약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아도 얼른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 그렇죠.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고 눈물을 얼른 이렇게 나와도 살짝 닦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괜찮은 척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순간 라일리가 커가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감정들은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요. 사회적인 바람직성이나 뭐 기쁨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우리가 가면을 쓰려고 하고 그에 반해서 슬픔이와 같은 두려움과 같은 불안과 같은 수치심과 같은 이런 감정들은 우리 이면에다가 굉장히 감추려고 하는 사실 이런 감정들은 많이 느끼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감정들을 많이 느끼려고 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다 사실은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버럭이가 있고 네. 누구에게나 따분이가 있고 네. 누구에게나 까칠이가 있는데 네. 그걸 숨기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거를 기쁨이가 못 나오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칼 융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 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도 있는 거다 이런 뜻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마다 그럼 누가 버럭이가 컨트롤 타워를 잡고 있어서 기쁨이가 나오는 걸 막고 있고 네, 누구는 까칠이가 잡고 있어서 슬픔이가 나오는 걸 막고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왜 우리 그 예전에 막 그 많이 불렀던 노래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러잖아요. 그게 캔디인가? 캔디예요, 캔디예요? 캔디. 네. 예. 사실 그게 되게 병리적인 거거든요. 외롭고 슬픈데 애니메이션 보면 막 되게 밝게 웃고 있잖아요. 되게 슬픈데도. 아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병원 가실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네. 감정이 되게 억압돼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왜 우리가 또 막 따라 불렀던 노래 중에서 막 무슨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울면 안 울면 안 돼. 되잖아요. 예, 뭔가. 울면 안 돼. 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우는 걸 싫어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과 같은 감정은 대표적으로 뭔가 우리가 느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감정 안에서는 뭔가 느끼면 안 된다는 그런 억압된 감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간 계속 억압되는 감정이지만 있기는 있다라는 거고. 네, 내가 그거를 또 이제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일부러 누르고 있느냐 그러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가 아니라 외로우고 슬프면 나는 울어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나아요? 어때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요즘에 힐링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힐링 캠프 가가지고 뭐 둘이서 막 노래방 가고 막 신나게 뛰어놀고 막 재밌게 놀고 그것도 다 힐링일 수는 있겠지만 네.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잠깐이라도 누군가에게 좀 나눠보는 어떤 연습, 순간. 그러니까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는 울음에서 나온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펑펑 울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치유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해서 네. 일부러 막 코미디 프로그램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우울할 땐 그냥 우울한 이야기 하고 네. 한번 펑펑 울어보고 네. 차라리 그게 더 솔직한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유배 보낸 그런 감정들을 내가 단절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만나서 내가 대화해 보는 거, 그 감정들을 내가 경험해 보는 거, 그 감정들을 소중한 사람에게 표현해 보는 거, 수용받아 보는 거, 그것이 진정한 힐링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저기 누르고 있지만 존재하는 네. 그 감정들을 한번 아, 너 거기 있구나 네. 마주해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피하지 않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때로는 이제 슬픔이일 때는 내 안에 네. 슬픔도 한번 마주해보고 그 원인도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버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왜 화도 안 내는 사람, 화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어떤 평론가분이 그 모든 감정이 나였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저는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명언이네요. 네, 그 모든 감정이 나였다라는 거. 감정을 억압하면 더 세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감정과 평소에 내가 대화해보는 연습, 인식해보는 연습, 표현해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모든 감정이 나였다. 네, 화 한 번 내지 않고 사는 나 자신이 참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네, 내 안에도 버럭이가 있다. 네, 까칠이가 있다. 네, 아, 근데 또 대놓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표현하느냐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마주해야 된다 한 번쯤은. 네, 인정해야 된다. 네. 알아차려야 된다. 네. 오늘도 많이 느꼈습니다. 영화보다 더 좋은 해설이었습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좀 까칠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돈줄 상담소 시간인데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좀 까칠하게 점검해 드릴 건데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